안녕하세요. 존재와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엔 제23절 세계 내 존재의 공간성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원서로 140쪽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용제자는 방면 속에서 방향 잡힌 채로 자기 자리를 갖고 있다. 그것이 용제자가 공간 속에 있다는 말이자 용제자가 공간적이다 라는 말이다 라고 앞절에서 다루는데요. 이번 절에서는 세계 내 존재가 공간적이다 라는 말은 용제자에 대해서 거리를 잡고 방향을 잡으면서 존재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방면을 개방하면서 존재한다. 그것이 현존재가 공간적이다. 현존재가 공간 안에 있다. 라는 말의 실존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현존재에게 공간성을 귀속시키면 이러한 공간 속의 존재는 분명히 이러한 존재자의 존재 유형에서부터 개념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존재의 공간성은 본질적으로 전제적 존재가 아닌데 그런 현존재의 공간성은 세계 공간 속의 하나 위치에 등장함 같은 것을 의미할 수도 없고 하나의 자리에서의 용제적 존재를 의미할 수도 없다. 현존재의 공간성은 전제자의 공간성도 아니고 용제자의 공간성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제자의 공간성은 물리적 공간 속에 단순히 등장한다는 것이고 용제자의 공간성은 방면 속에서 방향 잡힌 채로 자기 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현존재의 공간성과는 다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둘, 즉 등장함과 전제적 존재자의 등장함과 용제자의 용제적 존재는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지는 존재자의 존재 유형들이다. 현존재는 그러나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지는 존재자와의 배려하는 친숙한 교섭이라는 의미에서 세계 안에 존재한다. 세계 내부적 존재자가 세계 안에 있는 것과 현존재가 세계 안에 있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 현존재에게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공간성이 귀속된다면 그 점은 단지 이러한 내 존재의 영재자와의 교섭의 의미로서의 내 존재의 근거 위에서만 가능하다. 내 존재의 공간성은 그런데 거리 잡음과 방향 잡음의 성격을 나타낸다. 엔트페르농 하면서 여기에 연결선 빈데슈트리를 집어넣었어요. 페른이 거리란 말이에요. 엔트는 제거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거리를 제거한다. 그런 의미도 가질 수 있어요. 거리를 제거하면 가깝게 함이죠. 더러 이것을 거리 제거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달리 보면 가깝게 또는 멀게 거리를 잡는 것이 가깝게 함의 특징이니까 이 엔트페르농도 거리 잡음으로 번역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향 잡음은 아우스리히퉁이고요. 이게 현존재의 존재 성격이자 현존재의 공간성을 특징짓는 말들이에요. 현존재의 세계 내의 존재와 관련해서의 그의 존재 유형인 거리 잡음 아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떨어져 있음, 또 이것의 양상인 가까움, entferntheit, 나에, entferntheit가 떨어져 있음이고요. 나에가 가까움이라는 말이네요. 또는 가까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심지어 간격, 압슈탄트도 아니다. 거리 잡음이라는 말을 보통 사전적 의미로 엔드페르농은 거리예요. 근데 지금 하이데크는 이것을 다른 의미로 사용하겠다. 떨어져 있음도
아니고, 음, 가까움도 아니고, 간격도 아니다. 우리는 거리 잡음이라는 표현을 하나의 능동적이고 타동사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능동적인 의미로, 타동사적인 의미로 무엇을 거리, 거리 속에 있게 한다. 그게 타동사적 의미이겠죠. 그런 점에서 거리 잡음도 타동사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네요. 용제자로 하여금 거리 속에서 가까움 속에 머물게 하거나 거리 속에서 가까움 속에서 만나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모순적으로 보이나요? 거리 속에서 가까움 속에서. 하이데커 용법에서는 모순적인 것이 아니네요. 그것은 현존제의 하나의 존재 구성틀을 뜻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자리에서 치운다는 것으로서의 어떤 것을 멀리한다. 이 엔트페르넨 폰 에트바스 이거는 백슈텔렌 자리에서 치운다라는 말인데 이 거리잡음이라는 말로 우리는 멀리한다를 의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특정한 현사실적 양상일 뿐이다. 거리 잡는다는 것은 어떤 것의 몸, 디페르네를 다시 말해 떨어져 있음, 엔트페른하이트를 사라지게 함을 곧 가깝게 함을 말한다. 네어rum을 말한다는 것이네요. 근데 가깝게 함 속에서 가까운 거리나 먼 거리 속에 여전히 머물게 하는 것이에요. 현존재는 본질적으로 거리 잡으면서 존재하고 그는 그 자신인 존재자로서 각기 존재자를 가까움 속으로 만나지게 한다. 거리 잡음은 떨어져 있음을 발견한다. 떨어져 있음은 간격과 마찬가지로 현존재적이지 않은 존재자의 하나의 범주적 기종이다. 거리 잡음은 이에 반해 실존 범주로 고수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단지 옅은 존재자가 이것의 떨어져 있음 속에서 현 존재에게 발견되어 있는 한도에서만, 그러니까 존재자가 현 존재로부터 떨어져 있음 속에서 현 존재에게 발견되어 있는 한도에서만, 쭉 발견되어 있는 거리 잡혀 있는 한도에서만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 자체에 입각해서 이것과 다른 것과의 관련 속에서 거리들과 간격들이 접근 가능하게 된다. 즉 존재자들이 발견되어 있는 한에서 존재자들 사이에 거리들, 엔트페르농엔 간격들, 압슈텐데라는 것이 접근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점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하튼 두 개의 사물들도 서로 떨어져 있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러한 존재자들, 곧 점들과 사물들 중에 어느 것도 자신의 존재 유형을 따를 때 거리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 존재만이 거리를 잡기 때문에 존재자들이 현 존재로부터 떨어져 있을 수 있고 존재자들 사이에서도 떨어져 있음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만 거리 잡음 속에서 앞서 발견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하나의 간격만을 갖고 있다. 스스로 거리 잡지 못하고 존재자들은 오히려 현 존재에 의해 거리 잡히면서 그렇게 거리 잡힌 채로 앞서 발견되고 이런 상태에서 측정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리 잡음은 우선적으로 또 대개에 있어서 둘러보면서 가깝게 함이고 조달함, 준비해둠, 손 가까이 둠으로서의 가까움 속으로 데려옵니다. 거리 잡음은 가까움 속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나 역시 존재자를 순수하게 인식하면서 발견함의 특정한 유형들도 가깝게 함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적
인식론적 고찰도 존재자를 가깝게 하는 특정한 유형들, 이것은 현재화의 유형들을 가리키겠네요. 현재의 방식으로 가깝게 한다. 그러나 거리잡음에서는 현재화만이 아니라 탈자태, 세 가지의 탈자태가 함께 작용하면서 거리잡음이 이루어지는데요. 얘기함과 보유함과 현재화함이라는 이 세 가지 탈자태 속에서 거리잡음이 이루어지고 거리잡음 속에서 가깝게 함이 이루어집니다. 현존재 속에는 가까움으로의 하나의 본질적인 경향이 놓여 있다. 우리가 오늘날 많든 적든 강요된 채로 함께 만드는 속도 높이기의 모든 유형들이 떨어져 있음의 극복으로 우리를 밀어붙인다. 예컨대 라디오 방송과 더불어 현존재는 오늘날 세계의 거리 잡음을 일상적 주의 세계의 확장과 파괴라는 길 위에서 수행하는데, 그러한 거리 잡음의 현존재적 의의는 아직은 조망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세계를 가깝게 하죠. TV를 통해서 구라파, 남미, 아프리카를 생생하게 눈앞에 보게 되니까요. 거리 잡는 일을 하는데, 이때 주로 현재화라는 시간화 속에서 거리 잡음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뒤에 가야 세계의 탈자태에 의해서 조망 가능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거리 잡음 속에 현존재와의 관련 속에서의 용재자의 몸의 명시적인 산정이 반드시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떨어져 있음, 곧 몸은 무엇보다도 결코 간격으로 파악되지는 않는다. 가깝다 멀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심리적인 개념이죠. 더욱 정확히 말하면 실존적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간격은 물리적인 개념이고, 간격과 몸이나 떨어져 있음은 서로 달리 구분되어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네요. 몸이 산정되어야 한다면, 실존적 의미에서의 몸이 산정되어야 한다면 그 일은 일상적 현존재와 그 안에서 자신을 유지하는 그런 거리 잡음들의 상대적으로 일어난다. 이 거리 잡음들의 토대를 두고 일어난다는 것이네요. 계산적으로 보면 이러한 산정들은 부정확하고 변동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은 현존재의 일상성 속에서 자신들의 고유한 또 관행적으로 이해 가능한 규정성을 갖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기까지는 한번 산책할 만하다. 고양이가 한번 도약할 만하다. 담배 한 대 피울 만하다. 이러한 척도들이 표현하는 것은 산책 한 번 도약, 담배 한 대, 이런 척도들이 표현하는 것은 이것들이 단지 측정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정된 떨어져 있음 또는 몸이 사람들이 그것으로 배려하는, 둘러보는 식으로 다가가는 그런 존재자, 곧 저기에 있는 존재자. 저기까지 어디 있어요? 저기까지는 이라고 말할 때 저기에는 구체적인 자리이니까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존재자가 있겠네요. 그래서 저기 있는 것에 귀속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고정된 척도를 이용해서 그지까지는 반시간이다 라고 말한다고 해도 이러한 척도, 반시간은 산정된 척도로 간주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리적으로 계산된 척도가 아니라 거리 잡음의 상대적인 산정에 의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시간은 30분이 아니라
하나의 지속이고 이 지속은 여하튼 수량적인 펼쳐짐이라는 의미에서의 길이를 갖지 않는 것이다. 지속은 여하튼 이러한 지속은 각기 익숙한 일상적 배려들에서부터 해석되어 있다. 떨어져 있음들은 우선적으로 또 역시 공공사무적으로 암뜨리히 계산된 척도들이 잘 알려져 있는 곳에서도 둘러보는 식으로 산정된다. 그러한 산정들 속에서 거리 잡힌 것은 용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의 특수한 세계 내부적 성격을 보유한다. 이러한 점에 속하는 것은 심지어 거리 잡힌 존재자애로의 교섭적인 길들이 매일 상이한 길이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주의세계의 용제자는 각기 현존재에서 면제된 하나의 영원한 관찰자에 대해 전제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현존재의 둘러보는 식으로 배려하는 일상성 속에서 만나진다. 둘러본다는 건 존재자 연관을 본다는 것이에요. 또는 존재자 연관이 지닌 적소 전체성을 본다는 것이에요. 도구 연관 속에서 또는 도구 연관에 의거해 적소 전체성에 의거해 용제자를 도구를 보는 것이 배려이네요. 자신의 길들을 위해서 현존재는 스스로가 전제적인 물체의 사물로서 하나의 공간 구간을 남김없이 측량하지 않고 또 그는 킬로미터를 먹어치우지 않고 가깝게 함과 거리 잡음은 각기 가까워지는 것과 거리 잡히는 것으로 향해 배려하며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킬로미터식으로 즉 수량적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먹어치우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하나의 객관적으로 긴 길이에 긴 길이 하나의 객관적으로 아주 짧은 길보다 더욱 짧을 수 있는데 후자는 아마도 매우 힘든 걸음이고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무한히 길게 등장하는 길이다. 그러한 등장함 속에서 그러나 그때마다의 세계가 비로소 본래적으로 용제적으로 존재한다. 전제적인 사물들의 객관적인 간격들은 세계 내부적인 용제자들의 떨어져 있음 및 가까움과 합치하지 않는다. 저 간격들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알은 눈이 먼 채로 남아있고 그 알은 주위 세계를 둘러보는 식으로 발견하면서 가깝게 함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다. 눈이 먼 채로 남아있다는 것은 쓸모연관, 쓸모전체성, 지시연관, 지시전체성 여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알을 단지 어떤 이에게 접근하는 세계를 향해 거리를 측정하지 않으면서 배려하며 존재함 속에서만 또 이런 존재함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배려적인 존재의 일상성을 위해서 수학적으로 또는 물리학적으로 계산되어 있는 거리를 우리가 활용하기는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경향은 자연애로의 또 사물들이 객관적으로 측량된 간격들애로의 선행적인 방향잡음에서부터 조란 거리잡음의 해석을 또 산정을 주관적이라고 사칭하려 하는 것이다. 사칭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점 거리잡음의 해석 또 산정은 그럼에도 아마도 세계의 실제성의 가장 실제적인 것을 발견하는 주관성인데 이것은 주관적 자의성과는 또 하나의 자기 자신에 입각해 다르게 존재하는 것에 대한 주관주의적 파악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자기 자신에 입각해 안지 이런 말이죠. 그 자신에 의해서 나와는 다르게 존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내가 주관주의적으로 나 중심주의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의미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거리잡음의 해석이나 산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존제의 일상성에 둘러보는 식의 거리 잡음은 참된 세계의, 즉 자기에 입각한 세계의 곧 현존제가 실존하는 자로서 각기 이미 그 옆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자의 자기에 입각한 존재를 발견한다. 자기에 입각한 세계의 자기에 입각한 존재를 발견한다. 누가? 거리 잡음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참된 세계에 따옴표를 쳤어요. 어떤 세계가 참된 세계냐? 그 세계가 자기 자신에 입각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 그런 세계, 그것이 참된 세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측량된 간격들로서의 떨어져 있음들에로의 1차적인 또 심지어 베타적인 방향 잡음은 내 존재의 근원적인 공간성을 은폐한다. 추정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사람들이 추정해서 말하기를 가장 가깝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 대해 가장 작은 간격을 갖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하나의 평균적인 도달거리나 잡음거리, 시선거리에 있어서 떨어져 있는 것 속에 놓여 있다. 현존제가 거리 잡음의 방식으로 본질적으로 공간적이기 때문에 존재자와의 교섭은 언제나 자신에 대해 각기 하나의 어떤 활동 공간 속에서 떨어져 있는 주의세계 속에서 자신을 유지하고, 따라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저 간격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을 흘려듣고 흘려본다. 간격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은 안경이지요. 우리는 안경을 흘려보고 가장 가까운 곳은 내가 지금 몰두하고 있는 그 대상이겠지요. 봄과 드럼은 먼 것을 위한 감각들인데 이는 그것들이 도달거리의 근거 위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현존제가 거리 잡는 자로서 그 감각들 속에서 주로 체류하기 때문에 그 감각들을 뭐라고 불러요? 먼 것을 위한 감각들, 페른진네라고 부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리 잡음을 하도록 돕는 감각들이라는 점에서 페른진네라고 이해되어야 하지, 시각과 청각의 도달 범위가 먼 곳에까지 이른다는 점에 의거해서 페른진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간격적으로 자신의 코 위에 앉을 정도로 그렇게 가깝게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에게 이 사용되는 도구는 주의세계적으로 맞은편에 처해 있는 벽에 걸린 그림보다 더욱 멀리 떨어져 있다. 이 도구, 즉 안경은 가까움을 갖고 있지 않는데 그것이 종종 우선적으로 발견 가능하지 않는 식으로 그렇다. 더러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는 것조차를 잊어버리죠. 안경은 발견 가능하지 않은 채로 사용되지요. 그렇다면 가깝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물리적 간격에 있어서는 가깝게 있다 할지라도 봄을 위한 도구는 마찬가지로 드럼을 위한 도구는 예컨대 전화기의 수화기는 저 우선적으로 용제적인 것의 앞에서 특징 지어진 비현저성을 갖고 있다. 현저하지 않음, 눈에 띄지 않음. 전화기, 수화기, 귀에 대는 부분은 눈에 띄지 않죠.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니까요. 이 점은 예컨대 역시 도로에도 곧 걸음을 위한 도구에도 타당하다. 걸어감에 있어서 도로는 각각의 발걸음에 의해 접촉되고 여하튼 용제적인 것들 중에 겉보기에 가장 가까운 것이자 가장 실제적인 것이고 이를테면 특정한 신체 부분들에 의해 곧 발바닥들을 따라 밀려난다. 발과 닿아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것이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럼에도 도로는 그러한 걸어감에 있어서 20발걸음의 거리에서 도로 위에서 만나지는 지인보다 더욱 멀리 떨어져 있다. 주의세계적으로 우선적으로 용제적인 것에 가까움과 먼에 대해서는 둘러보는 식의 배려가 결정을 내린다.
배려가 가깝거나 멀다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심리적으로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철학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말한다면 실존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둘러보는 식의 배려가 미리부터 그 옆에 체류하는 그런 것이 가장 가까운 곳이고 그것이 거리 잡음들을 규제한다. 가장 가까운 것들, 그것은 그 옆에 배려가 체류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거리 잡음들을 규제한다. 거리 잡음들이 가장 가까운 것을 발견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규제한다는 표현도 가능하겠네요. 만약 현 존재가 배려 속에서 자기에게 어떤 것을 이것의 가까움 속으로 데려온다면 이 점은 그 어떤 것을 하나의 공간 위치에 그 육체의 어느 한 지점에 대해 최소한의 간격을 갖는 하나의 공간 위치의 고정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까움 속에서 말하는 것은 가까움 속에서가 말하는 것은 둘러보는 식으로 우선적으로 용제적인 것의 주변 속에서이다. 가깝게 함은 육체를 지닌 나 사물애로가 아니라 배려하는 세계 내 존재애로 방향 잡혀 있고 세계 내 존재애로 방향 잡혀 있고 다시 말해 이러한 세계 내 존재에 있어서 각기 우선적으로 만나지는 것애로 방향 잡혀 있다. 현존지의 공간성은 따라서 역시 하나의 물체 사물이 거기에서 전제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위치의 표시를 통해서도 규정되지 않는다. 우리는 과연 역시 현존지에 대해서도 현존지가 각기 하나의 자리를 차지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차지함은 그러나 하나의 방면에서부터 하나의 자리에 용제적으로 존재함과는 원칙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용제자의 공간성이 방면에서부터 방면 속에서 하나의 자리에 용제적으로 존재함인데요. 현존재의 공간성은 이와는 다르고 현존재가 하나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도 이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리를 차지함은 둘러보는 식으로 앞서 발견되어 있는 하나의 방면 속으로 들어서도록 주의세계적인 용제자를 거리 잡음으로 개념화되어야 한다. 자리를 차지함도 용제자를 거리 잡음으로 개념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여기에를 현존재는 주의세계적인 저기에에서부터 이해한다. 여기에는 하나의 전제자의 어디를 뜻하지 않고 옆에서 거리 잡으면서 존재함의 무엇에를 또 이와 한 가지로 거리 잡음을 뜻한다. 무엇 옆에 거리 잡으며 존재한다 할 때 그 무엇 그리고 거리 잡음 이것을 함께 뜻한다는 것이에요. 전제자의 용제자의 여기에나 거기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존재는 자신의 공간성을 따라 우선적으로 결코 여기에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저기에 존재하며 그러한 저기에에서부터 자신의 여기에로 되돌아오는데 더욱이 다시금 단지 현존재가 자신의 무엇에로 향해 배려하면서 존재함을 저기에서 용제적인 것에서부터 해석하는 식으로만 그렇다. 이게 자기 반성적으로 자기를 이해하기보다는 저기에 있는 존재자와의 나와의 관련 속에서 나를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저기에 있는 존재자가 나의 존재를 위해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함에서부터 나에로 돌아오고 나를 또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저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서부터 여기로 오는 것이네요. 이 점은 내 존재의 거리 잡음 구조의 현상적 독특성에서부터
완전히 분명하게 된다. 현 존재는 세계 내 존재로서 본질적으로 하나의 거리 잡음 속에서 자신을 유지한다. 이러한 거리 잡음을 곧 현 존재 자신에 대한 용제자의 모험을 현 존재는 결코 넘어갈 수 없다. 거리를 잡는 한에서 용제자는 일정한 거리를, 일정한 모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결코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용제자와 나의 일체화가 이룩될 수는 없다는 것이네요. 현 존재로부터의 하나의 용제자에 떨어져 있으면 과연 스스로 현 존재에 의해 간격으로 앞서 발견 가능하게 될 수 있는데 물리학적 관심에서 또 만약 그 떨어져 있음이 하나의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된다면 그럴 수 있는 것인데 이 사물은 현 존재가 미리 차지했던 자리에서 전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사유되는 사물이다. 나와 용제자의 관계를 간격으로 개선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내가 사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나의 자리에 사물이 들어서서 사물과 저 앞에 있는 존재자 사이의 거리가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간격이 이러한 사이를 현 존재는 추구적으로 횡단할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 계산된 간격을 건너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단지 그 간격 자체가 거리 잡힌 간격이 되는 식으로만 그렇다. 자신의 거리 잡음을 현 존재가 넘어가 버린 것이 아니고 또는 삭제해버린 크로이츠트 엑스페어로 삭제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고 현 존재가 거리 잡음은 오히려 간격과 함께 취했거나 부단히 함께 취하는 식으로 그런 것인데 왜냐하면 현 존재는 본질적으로 거리 잡음이고 다시 말해 공간적이기 때문이다. 현 존재는 자신의 거리 잡음들의 그때마다의 주변 속에서 곧 거리의 산정이나 간격의 계산 속에서 대할 수는 없고 거리 잡음들을 삭제할 수는 없고 언제나 단지 변경할 수만 있다. 현 존재는 둘러보는 식의 공간 발견이라는 방식으로 공간적인데 더욱이 그가 그렇게 공간적으로 만나지는 존재자에 대해 부단히 거리 잡으면서 태도를 취하는 방식으로 그렇다. 그러니까 현 존재의 공간성은 곧 현 존재의 공간 발견이다. 또는 현 존재의 공간 마련이다. 현 존재의 공간 계시이다. 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런 공간과 더불어서 존재자에 대해서 부단히 거리 잡으면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 존재의 공간성은 거리 잡고 태도를 취하는 또 거리 잡고 방향을 잡는 방식에서의 공간성이고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간 발견, 공간 마련, 공간 계시가 현 존재의 공간성이네요. 현 존재는 거리 잡는 내 존재로서 동시에 방향 잡음의 성격을 갖고 있다. 각종의 가깝게 함은 미리 이미 하나의 방면 속으로 방향을 취해 왔고 이러한 방면에서부터 거리 잡힌 것이 가까워지고 그렇게 자신의 자리와 관련해서 앞서 발견 가능하게 된다. 둘러보는 식의 배려는 방향 잡는 거리 잡음이다. 이러한 배려 속에서 다시 말해 현 존재 자신의 세계 내 존재 속에서 기호의 필요가 앞서 주어져 있다. 이러한 도구는 방향들에 관한 명시적이고 쉽게 다룰 수 있는 표시를 넘겨받는다. 기호는 둘러보는 식으로 사용되는 방면들을 명시적으로 개방하여 유지하는데 그 방면들은 소속됨, 향해감, 데려감, 데려옴의 그때마다의 어디로이다. 만약 현 존재가 존재한다면 그는 방향 잡으면서 거리 잡는 자로서
각기 이미 자신의 발견된 방면을 갖고 있다. 방향잡음은 물론 거리잡음도 세계 내 존재의 존재 양상들로서 배려의 둘러봄을 통해 선행 쪽으로 인도된다. 방향잡음과 거리잡음은 배려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네요. 배려의 둘러봄을 통해 둘러볼 때 방향잡음과 거리잡음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네요. 이러한 방향잡음에서부터 오른쪽으로와 왼쪽으로라는 고정된 방향들이 기원한다. 현존재는 자신의 거리잡음들에서처럼 그렇게 역시 이러한 방향들도 부단히 둘러봄과 함께 취한다. 자신의 신체성에 있어서의 현존재의 공간화는 여기서 다룰 수 없는 하나의 고유한 문제체계를 자기 안에 간직하고 있는데 그 공간화는 이러한 방향들, 즉 왼쪽과 오른쪽에 맞추어 함께 두드러져 있다. 부각되어 있다. 따라서 용제적인 것이면서 신체를 위해 사용되는 것은 예컨대 손들의 운동들을 함께 만들어야 하는 장갑 같은 것은 오른쪽과 왼쪽으로 방향 잡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는 다르게 손 안에 유지되면서 손과 더불어 움직여지는 손도구는 손의 특수한 다루는 운동을 함께 만들지 않는다. 따라서 망치들은 비록 손에 의해 취급될지라도 오른손 망치와 왼손 망치가 주어져 있지는 않다. 손과 함께 운동을 함께 만든다 하면 오른손 왼손이 구분되는 도구가 있어야 하지만 운동들을 함께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손 속에서 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럴 경우에 도구는 오른쪽 왼쪽에 구분이 없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네요. 유의되어야 할 것으로 남아있는 것은 그러나 거리잡음에 속하는 방향잡음이 세계 내 존재를 통해 세계 내 존재를 통해 기초지어져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과 왼쪽은 그것들에 대해 주관이 하나의 느낌을 갖는 그런 어떤 주관적인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각기 이미 용제적인 세계 속으로 방향 잡혀 있는 방향들이다. 나의 두 측면의 구별에 대한 단순한 느낌을 통해 칸트의 표현이고요. 인용한 것입니다. 이 느낌을 통해 나는 결코 하나의 세계 속에서 익숙해질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구별에 대한 단순한 느낌을 지닌 주관은 하나의 구성적인 설정인데 이 설정은 주관의 참된 구성 틀을 곧 현존재가 방향 잡을 수 있기 위해 이러한 단순한 느낌과 더불어 각기 이미 하나의 세계 안에 존재하고 또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등한시한다. 이 점은 칸트가 그것에 입각해 방향잡음의 현상을 해명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사례에서부터 분명하게 된다. 가정에서 내가 하나의 잘 알려진 그러나 캄캄한 방에 들어간다고 해보자. 그 방은 내가 부재하는 동안에 오른쪽에 있던 것들이 모두 이제 왼쪽에 서 있다는 식으로 공간 배치가 바꾸어졌다고 가정해보자. 내가 방향 잡아야 한다면 나의 두 측면의 구별에 대한 단순한 느낌은 아무것도 전혀 돕지 못하는데 칸트가 그것의 위치를 내가 기억 속에 갖고 있는 이라고 부수적으로 말한 그런 하나의 특정한 대상이 포착되어 있지 않는 동안에는 그렇다. 그 점은 그러나 다음이 아니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나는 반드시 하나의 잘 알려진 세계 옆에서의 하나의 각기 이미 존재함 속에서 또 이러한 존재함에서부터 방향 잡는다. 잘 알려진 세계 또는 잘 알려진 존재자 옆에서 방향을 잡는다는 것이에요. 그 점은 칸트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덧붙인 말이 그것의 위치를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이라고 부수적인 말을 통해서 특정한 대상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세계의 도구 연관이 현 존재에게 이미 앞서 주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의 용제자는 도구 연관을 갖고 있으니까요. 하나의 용제자가 주어져 있다는 것은 용제자가 속한 도구 연관도 주어져 있는 것이네요. 내가 각기 이미 하나의 세계 안에서 존재한다는 점이 방향잡음의 가능성에 대해 오른쪽과 왼쪽의 느낌 못지않게 구성적이다. 현 존재의 이러한 존재 구성틀, 즉 세계 내 존재가 자명하다는 점은 이러한 구성틀을 이것의 존재론적으로 구성적인 역할에 있어서 공표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칸트도 역시 그 존재 구성틀을 공표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덧붙인 말이 공표에 해당하겠네요. 마찬가지로 현 존재에 대한 각종의 다른 해석도, 다른 학자들의 해석도 그렇다. 이러한 구성틀의 부단한 사용은 그러나 하나의 적절한 존재론적 해명을 변제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런 해명을 요구한다. 예. 내가 어떤 것을 기억 속에 갖고 있다는 심리학적 해석은 근본적으로 세계 내 존재라는 실존론적 구성틀을 뜻한다. 칸트는 이러한 구조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는 역시 하나의 가능한 방향잡음을 구성하는 완전한 연관도 오인한다. 오른쪽과 왼쪽으로 방향잡혀 있음은 현존재 일반의 본질적인 방향잡음 속에 근거를 두는데 그 방향잡음은 그 편에서 본질적으로 세계 내 존재를 통해 함께 규정되어 있다. 물론 칸트는 역시 방향잡음에 대한 하나의 주제적인 해석에도 안겨 있지 않다. 빠져 있지 않다. 이 말이네요. 그는 다만 각종의 방향잡음이 하나의 주관적 원칙을 필요로 한다는 점만을 나타내려고 한다. 주관적이라는 것은 그러나 여기서 선언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오른쪽과 왼쪽으로 방향잡혀 있음이라는 선언적인 것은 그럼에도 세계 내 존재라는 주관적으로 선언적인 것 속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이것은 세계 없는 주관해로 선행적으로 국한된 하나의 규정성, 이른바 통상 말해지는 선언적인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거리잡음과 방향잡음의 내 존재의 구성적 성격들로서 현 존재의 공간성을 곧 발견된 세계 내부적인 공간 속에서 배려하며 둘러보는 식으로 존재함을 규정한다. 세계 내부적인 용제자의 공간성과 세계 내 존재의 공간성에 대한 지금까지 해명이 비로소 세계의 공간성이라는 현상을 명확히 마무리하기 위한 또 공간이라는 존재론적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전제들을 내준다. 현 존재의 공간성은 거리잡음과 방향잡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거리잡음과 방향잡음은 공간 속에서 배려하는 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계 내부적인 공간도 현 존재에 의해서 계시되고 그 계시된 공간 속에서 존재자에 대한 거리잡음과 방향잡음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네요. 세계에 대응하는 세계의 계시성에 대응하는 공간 계시가 있고 존재자의 발견성에 대응하는 존재자의 거리잡음과 방향잡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다음의 주제는 현 존재의 공간성과 공간인데요. 이것은 앞서의 논의들을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